자,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영상은요, 추정 마지막 단원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정, 평균, 분산, 비율에 대해서 단일 모집단, 두 모집단의 추정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샘플 사이즈,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가져갈 때 내가 원하는 신뢰 구간의 크기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평균과 비율에 대해 주어질 때 어떻게 샘플 크기를 가져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평균의 추정을 하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 시그마 제곱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이 너무 작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모집단의 특성이 너무 작은 샘플로 인해 왜곡되어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샘플 사이즈가 너무 많아요. 많으면 좋아요. 좋긴 한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구간의 크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샘플 사이즈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뢰 수준과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 오차 한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어진 신뢰 수준, 오차 한계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 표본을 추출해야 할지, 그게 가장 효율적일지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샘플 사이즈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차 한계가 주어졌을 때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모집단 N인 샘플 추정할 때 모평균의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즉 구간이란 건 말이죠. 큰 값에서 작은 것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즉 상한에서 하한을 뺀 거예요. x바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구간 상한에서 하한을 빼죠.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게 되면 요것이 구간의 길이 L이 되겠습니다. 그럼 x바 소거되고요. 남는 것은 2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네요. 요게 길이 랭스를 의미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샘플 사이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L이 있는데 요 구간의 길이를 얼마 이하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이하로 가져가겠다라고 할 때 그때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요때 곱하고요. 2z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가 그냥 L로 표현할게요. 보면 L 곱하기 루트 n 오고요. 2z 시그마죠. L 양변에 나눠주면 루트 n은 L분의 2z 시그마 따라서 n은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죠. L분의 z 시그마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해서 4가 앞으로 끄집어 나오면 적절한 샘플 사이즈가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얼마 이하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n이 이거 이상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모평균 뮤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어느 임계값 L0를 넘지 않게끔 구하고자 한다면 샘플 사이즈를 여기 4 곱하기 95%죠. Z값 1.96입니다. 그때 L0분의 시그마에 완전 제곱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지금 4 곱하기 1.961 제곱을 하면 15.3664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차한계를 만약 D 이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차한계 뭐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요 한계가 오차한계죠. 이게 오차한계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는 바로 오차한계는 전체 너비에 요거는 신뢰 상한 마이너스 신뢰 하한이 되는데 길이는 신뢰 하한 이 차이의 절반이 바로 오차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모집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차한계가 0.05래요. 자, 여러분들 오차한계가 0.05라는 것은 길이, 너비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0.1이 됩니다. 0.1. 왜 그럴까요?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0.05씩 플러스 0.05
또 마이너스 쪽으로 0.05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요 길이, 요 너비는, 요걸 랭스라고 부르는데 요 너비는 0.05 곱하기 2에서 0.1이 구간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너비를 우리가 바꾸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어쨌든 우리 너비를 중심으로 0.1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온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이 4 들어가고요. z가 1.96이죠. 자, L0가 0.1인데 우리 집단, 정규 모집단인데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0.05, 요 시그마를 대입을 해주고요. 너비 L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384.16입니다. 즉 384.16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횟수가 0.16이란 건 없죠. 그러니까 385 이상 샘플링을 하면 0.1 이하로 추정 가능하다. 그때의 신뢰 신뢰 수준은 95%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85개를 하게 될 경우에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평균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하고 싶다. 그러면 95% 신뢰 수준에서 385개 이상 샘플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샘플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시그마 제곱이 모릅니다. 자, 모 평균을 추정하는데 여전히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케이스예요.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만 뭘 쓸 수밖에 없죠? 시그마 제곱 대신에 S제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S제곱 쓴다 라고 하면, 자, 시그마 쓰면 무슨 분포? 표준 정규 분포, Z분포가 되겠고요. S제곱을 이용하면 무슨 분포? T분포라는 것은 저희가 익히 앞의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정규분포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T분포를 쓸 건데, T분포는 뭘 가져요? 자유도를 갖습니다. 자유도는 표본수, 샘플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뢰 상한이, 이 부분이, 우측 부분이 신뢰 상한이 되겠고요. 여기 좌측 부분이 신뢰 하한이 됩니다. 마찬가지 상한에서 하한을 빼고 나면요, x바 x바 소거되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2 곱하기 t의 루트 n분의 s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유도가 샘플수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샘플수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는 사실 아까 시그마다라고 하면 시그마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한데, S는 표본을 추출해서 추출해야만 알 수 있는 상수예요. 가정할 수 있거나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뭘 필요해? 사전 실험을 해서 예비로 얻은 S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예비로 얻어서 구하고,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T 값은 n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겠고요. 특히 샘플이 크면 클수록 임계값 z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같은 신뢰 수준입니다. 자, 이거 신뢰 수준이라고 보겠고요. 신뢰 수준이 90, 95, 99 갈수록 샘플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G값이에요. 표준 정규 Z값이 되겠습니다. 자, 90%일 때 1.645, 95%일 때 1.96, 99%일 때 2.58, 이거 알고 계시죠? 이제 시험 보시면 언제든 외우시는 게 편하겠죠? 자, 90% 신뢰 수준일 때 샘플 사이즈가 11이면 10이라는 얘기는 자유도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0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1.81이고요. 21일 때 1.725, 1.697, 1.684, 1.64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얘도 2.228, 2.086, 신뢰 수준 95%일 때 2.042, 2.02 이렇게 가고 있죠. 그걸 대략 보자면, 네,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충분히 큰 정도를 뭐 대략 얼마로 가져갈까요? 2.1 정도로 20 정도로 가져갈까요? 이 정도. 이게 충분히 큰 샘플. 가져가면
90%일 때는 약 1.7보다 작고 95%일 땐 2.1, 99%일 땐 2.8보다 작다. 자, 여러분 90%지만 자, 유의 수준 0.0으로 간 것은 우리가 양측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즉, 요 사이의 확률이 90%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은 0.5%, 이쪽도 0.05 이렇게 돼야지만 이쪽이 이제 90%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요 앞에서 보셨던 것대로 우리가 궁금한 건 n이죠. n을 중심으로 전개해 놓은 것이 바로 요 식이에요. 그래서 n은 4 곱하기 요 괄호 안에 t 값 곱하기 l분의 s의 완전 제곱의 꼴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리터 페트병에 들어있는 음료수 양을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21인 샘플 조사에서 신뢰 수준 95%에 대해 1.491과 1.507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예비 실험을 한 거예요. 예비 실험 21번 했습니다. 자,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01보다 작게 하기 위해서 몇 개 더 조사해야 되겠느냐? 샘플 크기 얼마냐? 이거죠. 자, 먼저 너비 구합니다. 실내 상한에서 실내 하한을 뺐더니 1.507-1.491 해서 0.016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t값 나왔죠? t값. 네, t값 이거 찾아봤더니 2.086이에요. 자, 우리 너비가 요게 L입니다. L0 너비가 0.016이고 2 곱하기 t값 자유도 21대 요 부분이 2.086 되겠습니다. 네. 루트 n분의 s에서 계산해 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찾아본 거죠. 네. 표준 편차가 대략 한 0.018 정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요거 0.018을 근간으로 해서 계산해 보죠. 근데 우리 구간 얼마 하고 싶어요? 0.016이 아니라 0.01로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몇 개 해야 돼? 네. 똑같이 해서 t값 이번에 n이 2.1 대략 넣어놓고요. 0.018 집어넣고 계산해봤더니 약 57.156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사실 샘플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0.025일 때는 대략 충분히 큰 한 2.1 정도 쓰면 어떨까 해서 그 값을 넣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58개가 나온 거예요. 58. 이미 21개 했죠? 이미 21개 했으니까 한 37개를 추가로 조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평균에 대해서 모두 다뤄봤고요. 다음은 분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그죠?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두 모집단이에요. 두 모집단. 자, 평균 차이 두 모집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샘플 사이즈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자, 여기 실내 상에서 실내 하한 뺐던 식이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그냥 n이 똑같으니까 n과 m이 동일하다고 두 집단의 샘플수 같다고 봤을 때 이렇게 연산되겠어요. 자, 만약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똑같죠? 뭐만 달라져요? t가 왔던 것만 달라집니다. 시그마 대신에 S1이 왔던 것만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없죠? 자, 똑같이 예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회사에서 제조되는 1.5리터 페트병에 들어있는 음료수 양을 조사했고요. 처음에 샘플 15개씩 두 집단에서 조사했습니다.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신뢰 수준 95%에서 샘플 사이즈 얼마큼 가져가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신뢰 구간의 너비를 0.02보다 작게 설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하는 너비가 있죠? 0.02 가져가고요. 여기 값 오는 거 우리가 t값 연산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 값이 t값이 자유도가 지금 얼마예요? 15개 15개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원래 n 플러스 n-2인데 똑같으니까 15 15 마이너스 2에서 28 자유도 28 0 그리고 알파 0.02인 값을 찾아보니까 2.048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앞에서 보시면 시그마 S1 제곱 플러스 S2 제곱 되겠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이게 1.56 제곱 플러스 0.04 제곱 해서 연산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가 많네요. 자, 요게 이제 여기 오타 같고요.
여기 각각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S1제곱, S2제곱을 더해서 집어넣은 결과가 0.0052. 그랬을 때 218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각각 219개씩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219개씩 해야 되니까 골랑 15개 했죠? 그러니까 204개씩 추가로 더 조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비율에 대한 추정입니다. 모비율 보시는 것처럼 신뢰 상한, 신뢰 하한 있죠? 이거 빼주는 거예요. 빼줬을 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 P의 QS점면 N은 충분히 크다. 최소 20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앞의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제가 완전제곱식 변형에서 이게 나왔다는데 P의 QS이 가장 큰 경우 뭐예요? 어떨 때 제일 클까요? P의 Q에서 곱이 가장 클 때가 바로 2분의 1일 때겠죠. 0.5일 때. 그게 바로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달려면 0.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일 때 가장 커요, 분산이. 이거 없어지면 4분의 1을 가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P의 QS를 몰라요. P의 QS이 모를 때. 모를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떤 거 생각합니까? 극단적인 거.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를 상정합니다. 가장 나쁜 경우지? 가장 나쁜 경우 뭐예요? 확률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반이에요. 50%입니다. 0.25, 0.1 가장 나빠요? 그랬을 땐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사전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 P값을 넣어서 샘플 사이즈를 구해볼 수도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95% 신뢰 구간이에요. 1.965면 되겠고요. 4 가져가고요. 우리가 8% 이내로 가져가고 싶대요. 너비를. 너비 4란 얘기는 5,000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가겠다는 얘기죠.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8%. 그러면 5,000개는 우리가 4% 가져가니까 여기 0.08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 사전에 조사된 거 0.297, 이거 1-0.297 한 결과를 해보면 약 501입니다. 502개죠. 502명을 조사하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표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린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뭘 생각하면 돼요? 0.5, 0.5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 이만큼. 그래서 결론은 600개.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대략 한 선호도가 29.7%라는 사전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요, 502명을 조사하면 되고요.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600.25, 즉 601명을 조사해야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평균과 모비율의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단일 모집단과 두 모집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것은 무엇에 따라 좌지우지 됐죠? 표본 크기는 신뢰 수준. 어쨌든 신뢰 수준이 크면 클수록 샘플 사이즈는 많이 필요하고요. 신뢰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샘플 사이즈는 적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뢰 수준보다도 표본의 구간의 길이입니다. 구간의 길이를 좁게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 많이 필요했고요. 구간의 너비를 여유있게 하겠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를 좀 적게 가져가도 되었다. 그럼 그때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영상에서 한번 제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저희 가설 검정 다룰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